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HBM 반격이 시작됐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은 아시다시피 HBM에서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경제신문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이 브로드컴의 HBM3E 8단 제품의 납품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브로드컴은 아시다시피 마벨과 함께 빅테크의 칩 설계를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 칩이 절대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문제는 너무 비싼 칩의 가격입니다. 엔비디아가 빅테크에 삥을 뜯는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특히 딥시크의 저렴하지만 뛰어난 AI 모델인 아론 등이 등장하면서 저렴하지만 자신만의 사업화 모델에 특화된 AI 모델 구축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 아론만 해도 엔비디아의 호퍼백 H100 대신에 H800을 썼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그대로 쓰면서 저렴한 칩을 쓴 것인데요. 사실 더 큰 트렌드는 자신만의 서버에 최적화된 AI 칩을 설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칩 설계 도우미 브로드컴과 마벨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신의 설계 기술을 지원해서 빅테크 등 자체 칩 설계 기술이 없는 기업들이 최적의 AI 칩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주문 맞춤형 칩이죠. 이 주문 맞춤형 칩은 기본적으로 학습, 추론 등 철저하게 특정 기능에 특화됐기 때문에 GPU 대비 가격, 전력 소모 등이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글 메타 그리고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 등이 다 브로드컴의 고객입니다. 앞으로 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많은 기업들이 이 브로드컴의 힘을 빌릴 것입니다. 그럼 브로드컴의 삼성이 HBM3 8단을 조만간 납품하게 된다는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경우는 젠슨왕이 GTC 2025 행사에서 삼성 HBM3E를 탑재하느냐는 질문에 삼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했습니다. HBM3 8단과 12단 컬 테스트의 마무리가 임박하면서 젠슨왕의 확인 멘트를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젠슨왕 언급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컬 테스트가 진행 중일 수 있고 아니면 삼성과의 본격적인 가격 합상을 염두에 두고 기죽이기식의 힘겨루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삼성에 대한 이런 식의 엔비디아 고자세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삼성으로서는 브로드컴의 HBM3 8단 납품으로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주문형 맞춤형 칩에서 주력 HBM 공급자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은 실제 주문 맞춤형 칩에서 위상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를 다룬 적이 있죠. 일단 올해인 2025년 총 HBM 수요는 24억 2600만 기가바이트 정도인데요. 이런 전체 HBM 중에 이 주문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비중은 5억 기가바이트로 20%를 살짝 넘을 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엔비디아 GPU용 HBM 수요가 11억 기가바이트로 전체의 45%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요, HBM 수요가 엔비디아 GPU용 HBM 수요의 절반가량은 되는 것이죠. 절반가량 조금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절반에서. 문제는 앞으로 이 자체 칩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대거 칩 개발에 뛰어들었고 브로드컴, 마벨 같은 업체는 물론 엔비디아까지 이런 시장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설계 시장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 최적화된 칩을 통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그래서 전력 소모를 낮춘 AI 칩을 확보하려는 노력, 그리고 AI가 점점 확산되면서 학습용에서 추론용 AI로 다원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 주문형 반도체 HBM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성의 희망이 있는 것은 맞춤 주문형 칩용 HBM 공급 현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경우는 1순위 공급업체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우선 공급을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칩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브로드컴의 HBM3 8단 공급이 가능해진 것도 브로드컴의 AI 칩 시장 비중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하이닉스의 HBM만으로는 브로드컴의 수요를 다 메우기도 힘든 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HBM 주도권을 놓쳤지만 뒤늦게 불고 있는 주문형 칩 수요를 잡으면서 HBM에서 반전을 만들어가는 발판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구글의 TPU를 비롯해서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2, 트레이니엄 2.5, 그리고 트레이니엄 3, 테슬라의 도조칩, MS의 마이아 200, 마이아 200 인핸스먼트 등 자체 제작된 AI 칩에
HBM을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삼성입니다. 구글의 TPU V6나 아마존의 트레니움 3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도 HBM3 8단과 12단을 일부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의 HBM 비중이 훨씬 많을 것으로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맞춤 주문형 칩의 성장률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AI 칩 시장을 호령하는 GPU 성장률보다 주문형 반도체의 성장률이 더 높게 전망될 정도까지 시장이 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대만 디지타임스도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맞춤 주문형 반도체 즉 자체 AI 칩 성장률은 앞으로 2028년까지 연평균 52%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그 값비싼 칩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성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 정부의 중국 규제로 중국 시장의 HBM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생기고 또 중국도 CXMT 같은 기업들이 HBM2까지 시범 생산에 나서면서 자국 물량을 싹쓸이하는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 중심의 빅테크 물량을 잡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삼성이 AI 칩 절대 강자 엔비디아향 HBM 물량을 늘려나가는 한편 빅테크 스타트업의 자체 칩 물량도 잡아야만 미국 규제 등으로 단기적 불안정성이 커진 HBM 수요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결국 하이닉스와의 경쟁인데요. 하이닉스도 주문형 반도체 기반의 고객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고 고객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은 D램 상강,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간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 칩 개발과 관련해서 또 봐야 할 것은 파운드리 시장인데요. 이런 칩 개발 붐은 결국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SMC 실적을 보면 AI 가속기용 칩이 스마트폰용 칩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잡힌 게 벌써 몇 분기나 됐었죠.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까지 AI 가속기 시장이 컸습니다. 이미 AI 서버,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은 현재 TSMC 매출의 50% 이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 더 고무적인 것은 이런 AI 칩은 적어도 7나노보다 더 발전된 프로세서 노드를 활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소 5나노에서 만들어지고 대부분 4나노, 앞으로 3나노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부가 칩입니다. 삼성이 이 시장을 어떻게든 일부 흡수해야 파운드리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파운드리가 소화해야 할 칩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게도 기회가 갈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 스타트업의 칩은 삼성이 이미 가져가고 있는데요. 빅테크 물량을 잡아야만 반전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한국 기업 필요사 AI 칩에 관심을 갖고 인수에 나선 것처럼 빅테크들도 스타트업의 칩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칩 물량도 향후 사업이 극적으로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문형 반도체용 HBM 수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